6월 1일 오늘은 벌써 6월 1일입니다. 올해 초에 해외여행도 갔다 왔고 교회 일정도 있었고 항구도 갔다 와가지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한 거는 3월부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한 지 저는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어디? 오늘은 이렇게 입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으려고 뽑아놓은 후보 리스트들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 굉장히 늦은 관계로 그냥 이렇게 입고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안녕. Ever since I know your name, you struck me on this cloud for a joyride. Hope every kiss would be the same, 어디네요? and every hug would last forever with you. 차차차차. 엄청난 하루를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아, 좀 조용히 해주실래요? 저 지금 영상 찍잖아요. 살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문제 있어요? 마음에 안 드네. 여기서 찍고 싶은데 어떡해요? 살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밥 안 먹고 일찍 왔습니다. 밥 안 먹고 오고 싶었는데 다행히 아무도 밥 먹자고 안 해줘서 오히려 고마웠어요. 어쨌든 6월이 시작되었고 6월의 첫날을 아주 빡세고 기분 좋게 보내고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되게 맑았는데 되게 춥더라고요, 생각보다. 저 오늘 이렇게 다 입고 갔는데도 살짝 추웠어요. 그래서 겨울이 드디어 왔구나, 진짜 겨울이 왔구나 라고 생각했고 6월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제 6월에는 호주에서 그나마 큰 이벤트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EUFI 세일이 있단 말이죠. 사실 EUFI가 End of Finance Year라고 회계 연도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즌인데 한국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호주는 올해 7월부터 다음 해 6월 말까지를 한 회계 연도로 친단 말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일어난 모든 수입과 지출을 이렇게 총계를 해서 합계를 해서 세금 신고를 하게 되는 그런 시즌입니다. End of Finance Year. 근데 왜 세금 신고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직업별로. 영어로 얘기하자면 디덕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리스트들이 있어요. 페인터로 예를 들면 일할 때 입는 옷이라든지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핸드폰 같은 거나 딜리버리 같은 거 하거나 마케팅, 영업 뛰는 사람들은 차 같은 거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공제받을 수 있는 리스트들이 있는데 세금 신고를 하기 전에 공제를 다 받기 위해 그런 물건들을 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사실 이거는 그 엄청 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말이긴 한데 그거를 겨냥해서 많은 샵들이 End of Finance Year 세일을 합니다. 여러 항목에서. 그래서 6월 말에 그런 세일이 하나, 세일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아마 그때 유니클로도 그렇고 자라도 그렇고 전자제품 같은 것들도 많이 세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뭐 블랙 프라이데이랑 비슷한 그걸로 여겨집니다. 세일 이벤트로. 너무 막 벗어제끼면서 말을 했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6월은 저에게 좀 소비의 달이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6월이 생일이어가지고 그냥 핑계죠, 핑계. 소비 핑계대기 딱 좋은 그런 달인데 마침 그 엔더 파이낸스 이어 세일도 있으니까 한번 호시탐탐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노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왕 보시기냐 세금 얘기를 한 김에 호주의 세법에 대해서 잠시 TMI를 드리자면 제가 한국에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국의 소득세 같은 건 잘 모르는데 호주에서는 그래도 돈을 이제 벌어봤으니까 아는 편이거든요. 너무 깜깜해서 불을 켜봤습니다. 차분히 앉아서 호주의 세금 시스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호주에는 근데 사실 그 EUFI 세일을 하긴 하는데 좀 상술인 점도 많다고 해요. 많이 금액을 할인하는 것도 아니면서 되게 많이 할인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향도 있다고 하는데 모든 세일이 좀 그렇죠. 늘 그렇게 고객된 입장에서 늘 당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렇고 그러면 호주의 세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호주는 총 5가지 범위의 세율 범위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여기다 이렇게 띄워둘게요. 18,200불까지 세율 범위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45,000불까지 세 번째는 135,000불 그 다음은 19만 불, 19만 불 이상 이렇게 총 5가지의 단계가 있는데 0불부터 18,200불까지는 면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세금을 안 내도 돼요. 근데 그 이상 넘어가면 세금을 내야 되기
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본인의 총 소득이 45,000불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45,000불까지 16%의 세금이 부과가 되거든요. 내 총 소득이 45,000불이라고 45,000불 전체 금액의 16%를 때려 맞는 게 아니라 45,000불에서 18,200불을 뺍니다. 면세 혜택이. 그러면 26,800불이라는 금액이 남는데 이 26,800불에 대해서 16%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봉이 45,000불인 사람의 이번 연도 세금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은 45,000불에서 18,200불 빼고 그다음에 남은 26,800불에 16%를 쳐보면 4,288불이 이번 한 해에 내야 되는 세금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주에 1,000불을 버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주에 1,000불씩 52주를 돈을 벌면 52,000불이라는 수입이 생기잖아요. 1년에. 그러면 52,000불에서 45,000불을 일단 뺍니다. 그 전 단계인. 그러면 총 7,000불이 오버된 거잖아요. 45,000불부터 7,000불이 오버된 거니까 이 7,000불에 대해서는 30%의 세금을 매기고 그 다음에 45,000불에서 이제 또 18,200불인 면세에 적용되는 걸 빼면 26,800불 아까 그 금액이 나오는데 여기다가는 16%를 매기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전에 45,000불일 때의 세금이 4,288불이었잖아요. 4,288불에다가 45,000불에서 7,000불 오버한 그 7,000불에 대한 세율이 30%를 맞아서 2,100불이 되거든요. 그러면 2,100불에다가 4,288불 하면은 52,000불에 대한 소득세율은 6,388불인 거죠. 오케이? 이렇게 다 구간을 잘라가지고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는 호주의 거주자 기준으로 산출이 되는 세금이고 만약에 본인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오셨다고 하면 워킹홀리데이에는 조금 다른 세금법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호주 거주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거주자라고 치냐면 호주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사람들을 거주자로 친대요. 학생 비자로 공부를 하고 있는 유학생은 거주자로 여겨져서 이 세법이 적용이 되는데 만약에 본인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오셨다고 하는 분들은 워킹홀리데이는 아무리 6개월 이상 살아도 다른 세법이 적용이 돼. 이게 좀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워킹홀리데이는 그 18,200불까지의 면세 혜택이 없고 일부를 벌어도 15%를 내야 돼요. 그 면세 혜택이 없어져 버리니까 원래는 5단계의 세율 범위가 있었는데 이제 4단계의 세율 범위가 적용이 돼서 0불부터 45,000불까지 그냥 15%를 무조건 맞고 이 이후에는 뭐 30%, 37%, 그다음에 45% 이렇게 4개의 범위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1년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45,000불이다. 그럼 45,000불에 그냥 바로 15%를 다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세금이 그때 6,750불이 나오는 거죠. 한국의 소득세가 얼마나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호주의 소득세는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워킹비자로 일을 할 때 세율이 좀 다르게 적용이 되니까 그 점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생각보다 세금이 너무 많이 뛰어가서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저희가 페이슬립이라고 일을 하면 주급 명세서를 받는데 주에 1,000불을 벌기로 계약을 해도 제 통장에 딱 주에 1,000불이 안 꽂혀요. 세금을 미리 떼어가는 원천 징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뭐 한 7에서 10% 정도의 원천 징수율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회사마다 다른 건지 뭐 어쩐 건지는 모르겠는데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주에 1,000불을 버는데 그 사장님이 원천 징수를 10%를 떼어가게 적용을 해놨다. 그러면은 제 통장에 900불이 찍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렇게 미리 떼어간 원천 징수 세금이 있잖아요. 근데 이 원천 징수 세금이 내가 내야 될 원래 세금보다 많아졌다. 그러면은 그걸 신청을 했을 때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는 그 표들이 다 정리되어 있는 것도 있고 계산기도 있고 구글에 쳐보면 있어서 미리 이제 참고해서 계산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회계연도가 끝날 때 이런 또 세금 환급받을 수 있는 이제 기쁨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꽁돈 생기는 느낌이고 이래저래 좋습니다. 세금 신고를 7월부터 하는데 마감이 한 8월 늦으면 9월까지도 마감을 하거든요. 세금 환급이 되는 시기는 9월이 지나서 세금이 환급이 되기 때문에 미리 꽁돈을 좀 생각하셔도 되고 보너스 받았다 생각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6월을 맞이해서 갑자기 뼈꽂혀서 세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씻고 정리를 하고 밥을 먹고 또 해야죠. 한주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하루하루가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걸까요? 혹시 또 호주에 대해 알고 싶은 정보들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찾아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What a beautiful world.